성 이경원입니다. 공영방송 KBS 사장으로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 그럴까? 그건 저는 이 가치관의 문제 또 그리고 역사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이 정치적으로 중립적이고 또 공정한 시각을 갖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역사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대다수 국민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보편적인 태도 또 생각 대단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먼저 후보자께 확인하는 차원에서 한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정부의 법통은 우리의 헌법 전문을 보면 3.1운동으로 탄생한 임시정부의 법통을 두고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건 기억하시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1948년 8월 15일 예, 이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됐습니다. 예, 그 1948년 8월 15일을 대한민국 건국일로 하자는 그런 주장도 또 한편에서 있습니다. 분명히. 그 점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저는 그 사회적 합의 하에 이루어져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려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 좋습니다. 국민의 어떤 보편적인 인식, 그건 이제 대한민국 정부가 1948년 8월 15일 수립이 되었고, 또 우리 정부가 이 임시정부부터 그 빛나는 전통을 이어받고 있기 때문에 정말 북한에 비해서 훨씬 합법적인 또 그리고 한반도의 유일한 그런 정부가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후보자께서 그러한 정말 보편적인 역사관 반드시 견지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후보자가 지금까지 보여주신 여러 가지 정치적인 편향 참으로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여러 의원님들께서 그런 지적을 공유해 주시고 계십니다만은 앞으로 과연 KBS가 언론 본연의 공정성을 정말 제대로 지키면서 국민들의 사랑을 받아나갈 수 있을 것인지 저는 상당히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도국장 시절에 그 노무현 대통령 그 서거 이후의 추도 분위기를 갖다 축소했다는 그런 지적을 받고 계시고요. 또 그 용산 참사에 대해서도 참사 당일부터 20여일간 경찰 주장을 뭐 일방적으로 KBS에서 보도를 해서 그 당시에 현장에 그 주민들로부터 이 KBS 기자가 정말 그 보도를 하지 못하고 쫓겨나는 어떻게 보면 그런 좀 의혹을 뒤집어쓴 그런 사례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 보도본부장 시절에도 오늘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민주통합당 그 당시 2012년 1월에 당대표 경선 때 토론회 중계를 일방적으로 취소를 했던 일, 뭐 이런 등등이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성의 한 단면으로 지금도 늘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장이 되신다면 어떻게 해나가실 작정이신가요? 먼저 사실관계를 제가 먼저 좀 바로잡고 싶은 게, 제가 그 민주당의 대표 경선을 제가 뭘 안 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거는 제가 그때 민주당에 공식 문서를 보냈습니다. 민주당에서 요청을 했고, 제가 선거 4개월 남은 시점에서 특정 정당의 대표 경선을 중계방송할 경우 상대방에게 똑같은 기회를 부여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 KBS가 어거지로 행사를 만들어서 할 수도 없는 일이고, 그러니까
요게 선거가 임박하지 않았으면 제가 그때 할 수 있지만 이게 선거가 임박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이 균형성이라는 측면에서 균형성을 맞추기 힘드니까 양해해달라고 그 점은 보냈고요. 저 후보자께서 제 서면 질의에 대해서도 답변을 제가 쭉 읽어봤습니다. 예, 두 번째. 예, 그 외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노무현 전 대통령님 추모 분위기 축소 또 용산 참사 관련 축소 보도 뭐 이런 점에 대해서는 당시에 내부 구성원들 사이에서도 상당히 반발이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간단히 뭐 공영방송의 보도는 어떤 사안이든 냉정하고 객관적이고 차분하게 해야 된다라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시는 시청자이나 그걸 느끼는 사람들이나 현장에 뛰는 기자들은 감정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를 책임진 보도 책임은 말씀을 지금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게 제 기본적인 생각이고요. 또 한 가지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변에 이제 KBS 관련된 지인들에게 후보자에 대해서 어떤 분이냐는 걸 좀 문의를 했습니다. 그분들의 대답이 대부분이 상당히 과격한 분이다. 또 뭐 표현이 조금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상당히 폭력 성향의 뭐 이런 얘기까지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이 또 뭐 왜 그런 거 하고 확인을 해보니까 여러 사례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 또 서면 답변에서는 그 부분은 일부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당시에 후보자께서는 그 기자들 인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지 않았다. 내지는 또 보도를 직접 지휘하는 그런 또 그 개선사항이 있지 않았다. 등등의 그런 답변을 해놓으신 것을 봤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제가 염려를 하는 것은 정말 조직의 수장으로서 그 조직을 이끄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조직 성원들이 과연 우리의 CEO로, 우리의 그 대표로 우리가 신뢰를 하고 그분의 경영 방침을 따르고 그렇게 해서 조직의 어떤 목표를 함께 달성을 공유를 하면서 하고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일 텐데 그런 점에서 과연 후보자께서 그러한 조직 총화를 이루어낼 수 있을까 하는 데 대해서는 대단히 의구심이 많습니다. 걱정도 되고.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답변하시죠. 지금 이제 이계우 의원님 얘기하신 거 같은데 제가 참 사람들의 소문이라는 게 무섭다라는 생각을 제가 합니다. 저에 대해서 난폭하고 폭력적이라는 소문 가운데 사실이 진짜인가 한번 확인을 해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조직의 장이 그런 행동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지금 제가 전체적으로 조직 내부에 그걸 총화하지 못할 거라고 지적한다는 얘기들이 있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제가 여기까지 올라오려면 저를 따르고 지지하는 후배들도 꽤 있을 겁니다, 아마. 그런 사람들이 없었다면 제가 지금 이 자리, 청문회 자리에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일일이 얘기 드리는 건 그렇지만 저는 그런 외부 과장된 평가에 대해서는 좀 속으로 좀 안타깝습니다만 제가 성격이 그래가지고 그걸 일일이 그걸 해명하고 설명하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성격이라 그냥 제가 그동안 행동을 잘못했구나 그렇게 여기고 지적으로 알고 제가 혹시 사장으로 취임을 한다면 그런 부분 유념해서 행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힘드니까 양해해달라고 그 점은 보냈고요. 후보자께서 제 서면 질의에 대해서도 답변을 제가 쭉 읽어봤습니다. 예, 두 번째. 그 외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노무현 전 대통령님
추모 분위기 축소, 또 용산 참사 관련 축소 보도 뭐 이런 점에 대해서는 당시에 내부 구성원들 사이에서도 상당히 반발이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간단히 뭐 공영방송의 보도는 어떤 사안이든 냉정하고 객관적이고 차분하게 해야 된다라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시는 시청자이나 그걸 느끼는 사람들이나 현장에 뛰는 기자들은 감정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를 책임진 보도 그 책임은 말씀을 지금 절대 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게 제 기본적인 생각이고요. 또 한 가지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변에 이제 KBS 관련된 지인들에게 후보자에 대해서 어떤 분이냐는 걸 좀 문의를 했습니다. 그분들의 대답이 대부분이 상당히 과격한 분이다. 또 뭐 표현이 조금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상당히 폭력 성향의 뭐 이런 얘기까지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이 또 뭐 왜 그런 거 하고 확인을 해보니까 여러 사례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 또 서면 답변에서는 그 부분은 일부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당시에 후보자께서는 그 기자들 인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지 않았다. 내지는 또 보도를 직접 지휘하는 그런 또 그 개선사항이 있지 않았다. 등등의 그런 답변을 해놓으신 것을 봤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제가 염려를 하는 것은 정말 조직의 수장으로서 그 조직을 이끄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조직 성원들이 과연 우리의 CEO로, 우리의 그 대표로 우리가 신뢰를 하고 그분의 경영 방침을 따르고 그렇게 해서 조직의 어떤 목표를 함께 달성을 공유를 하면서 하고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일 텐데 그런 점에서 과연 후보자께서 그러한 조직 총화를 이루어낼 수 있을까 하는 데 대해서는 대단히 의구심이 많습니다. 걱정도 되고.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답변하시죠. 지금 이제 이계우 의원님 얘기하신 거 같은데 제가 참 사람들의 소문이라는 게 무섭다라는 생각을 제가 합니다. 저에 대해서 난폭하고 폭력적이라는 소문 가운데 사실이 진짜인가 한번 확인을 해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조직의 장이 그런 행동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지금 제가 계신가요? 저는 그 사회적 합의 하에 이루어져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려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 좋습니다. 국민의 어떤 보편적인 인식, 그건 이제 대한민국 정부가 1948년 8월 15일 수립이 되었고, 또 우리 정부가 이 임시정부부터 그 빛나는 전통을 이어받고 있기 때문에 정말 북한에 비해서 훨씬 합법적인 또 그리고 한반도의 유일한 그런 정부가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후보자께서 그러한 정말 보편적인 역사관 반드시 견지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후보자가 지금까지 보여주신 여러 가지 정치적인 편향 참으로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여러 의원님들께서 그런 지적을 공유해 주시고 계십니다만은 앞으로 과연 KBS가 언론 본연의 공정성을 정말 제대로 지키면서 국민들의 사랑을 받아나갈 수 있을 것인지 저는 상당히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도국장 시절에 그 노무현 대통령 서거 이후의 추도 분위기를 갖다 축소했다는 그런 지적을 받고 계시고요. 또 그 용산 참사에 대해서도 참사 당일부터 20여일간 경찰 주장을 일방적으로 KBS 성 이계호 의원입니다.
공영방송 KBS 사장으로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 그럴까? 그건 저는 이 가치관의 문제 또 그리고 역사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이 정치적으로 중립적이고 또 공정한 시각을 갖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역사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대다수 국민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보편적인 태도 또 생각 대단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먼저 후보자께 확인하는 차원에서 한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정부의 법통은 우리의 헌법 전문을 보면 3.1운동으로 탄생한 임시정부의 법통을 두고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건 기억하시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1948년 8월 15일 예, 이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됐습니다. 예, 그 1948년 8월 15일을 대한민국 건국일로 하자는 그런 주장도 또 한편에서 있습니다. 분명히 그 점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보도를 해서 그 당시에 현장에 그 주민들로부터 이 KBS 기자가 정말 그 보도를 하지 못하고 쫓겨나는 어떻게 보면 그런 좀 의혹을 뒤집어쓴 그런 사례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 보도본부장 시절에도 오늘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민주통합당 그 당시 2012년 1월에 당대표 경선 때 토론회 중계를 일방적으로 취소를 했던 일, 뭐 이런 등등이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성의 한 단면으로 지금도 늘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장이 되신다면 어떻게 해나가실 작정이신가요? 먼저 사실관계를 제가 먼저 좀 바로잡고 싶은 게, 제가 그 민주당의 대표 경선을 제가 뭘 안 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거는 제가 그때 민주당에 공식 문서를 보냈습니다. 민주당에서 요청을 했고, 제가 선거 4개월 남은 시점에서 특정 정당의 대표 경선을 중계방송할 경우 상대방에게 똑같은 기회를 부여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 KBS가 어거지로 뭘 행사를 만들어서 할 수도 없는 일이고, 그러니까 요게 선거가 임박하지 않았으면 제가 그때 할 수 있지만, 이게 선거가 임박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균형성이라는 측면에서 균형성을